자, 아무튼 또 하나 추가로 김건희 관련해 얘기를 해보자면 아크로비스타 들어갔을 때 프레카드 붙이고 꽃 줬지 않습니까? 네. 그 동네 주민이라 그랬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주민은 주민인데 김태호 엄마. 안보실 1차장 엄마였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거기 살고 있기는 한데요. 알고 있대. 그래서 실제로 그 프레카드를 건 사람 동대표도 이 엄마가 살고 있는 동의 동대표였던 거야. 그래갖고 동대표한테 가서 걸어라고 사전 주민 동의 없이 동대표 단독으로 환영 프레카드를 걸어갖고 하루 만에 욕먹고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환영쇼를 김태호 엄마가 주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파트 입구에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현수막이 있었고, 이 어떤 이제 할머니가, 예, 할머니라는 말 맞죠? 맞죠? 할머니지. 김태호 80 엄마면 넘었는데. 할머니지. 그럼. 아, 나 할머니란 말, 그러다가. 무서워서. 예. 그 어르신께서 꽃다발을 주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배모 씨, 김태호 엄마가 감사를 맡고 있는 12기 동대표단이 준비를 한 거라고 하는데 입주민들이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렸대요. 왜 입주민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내걸었냐. 심지어 12기 그 동대표 일동. 중 한 명은 동대표단의 동의 없이 회장과 그 감사, 김태호 엄마가 단독으로 둘이서 짝짝꿍해서 예, 진행을 했다. 그 글씨도 이렇게 빨간색을 공서체로 써가지고 짜증나. 죽으라는 거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은. 죽은 예.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네들도 다 빨간색으로 썼네. 그러니까 다 같이 죽자는 거지. 아무튼 뭐 하나하나 거기 등장해서 울고 갔던 그 언니들부터 시작했고 진심이 없어, 진심이. 뭐 하나 조작을 하지 이게 않으면 없어. 그림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것들은. 아크로비스타에 또 우리가 잊고 있던 권성희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분이 또 인터뷰까지 하셔가지고 되게 황당하고 제가 생활지원센터에 확인을 했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또 확인을 해보고. 아, 왜냐면 이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김건희가 찾은 분. 책 버리고 가가지고 그거 다 찾으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배땡땡 씨라는 분이 감사연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마 이배 씨가 아까 부산 배 씨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겠죠? 헐? 어? 왜냐면 이분이 배 씨잖아. 네. 그리고 지하에 아크로비스타에 배 씨가 새를 들어와서 살고 있었잖아. 네. 둘이 아무 관계도 아닐까요? 그냥 성만 같겠죠. 그랬죠. 예. 세상에 배 씨가 얼마나 많은데. 아유, 그럼. 설마 여기서 그 배가 그 배로 연결이 된다고 치면 어? 야 진짜 이건 너무 촘촘하다. 에이. 아니기를 기대해 아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도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정상적으로 안 보게 되는 거. 정상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기니까 다 의심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김태호 엄마가 코바나 컨텐츠 코바나 파트너에서 홍콩 지정하던 배 씨의 무슨 친인척이다. 와, 씨. 그러면 진짜 김태호까지 같이 말아놓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구구 유튜버들이 맨날 지원 연설 한다고 와갖고 지원은커녕 욕을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윤석열 지원하고 응원하러 온 건 좋은데 왜 거기 살지도 않는 이재명 욕을 고래고래 질르다 가냐고. 시끄럽게. 이거는 진짜 윤석열 부부를 욕먹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이미지를 풍겨서 아유 우리 대통령 그럼. 내외분님한테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욕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야? 윤석열 지지자래. 아이씨 윤석열까지 꼴보기 싫어진다. 이렇게 된다고요. 원래는 아크로비스타 경내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얘네들은 윤석열 지지자라는 이름으로 경내 근처까지 접근을 해갖고 지역 주민들하고 항의하는 지역 주민들하고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든 표를 깎아주려고 어머 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새끼들이. 저기 같은 편 아니에요? 아크로비스타 주민하고? 내가 보기엔 입금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정기적으로 들어가던 입금이 잘 안 돼가지고 입금이 안 돼서 그런지 깽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음. 극단 세력이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이 입금이 안 돼서가 아니고 그냥 명령 떨어진 거 아니야. 야, 그거 나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제 시끄럽게 빠져라. 하지 마 하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오프라인에서 철수한 놈들이 온라인에 가서 본격적인 암약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번처럼 가짜 댓글, 가짜 뉴스 뭐 요런 걸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분위기를 접어서 가보려고 하는 요런 공작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MBC 단독 기사가 나왔고 국회에서도 네이버 그 사장을 불러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먼저 뉴스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극우 유튜버들이 포털사이트의 특정 뉴스 기사에 좌표 찍기 방식으로 댓글을 조작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채널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석열 관련 기사들을 지목해서 댓글 작업을 지시를 하는데요. 특정 댓글의 추천수가 급증하고 기존 상단 댓글들이 20분 만에 전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유대학으로 알려진 윤석열 파면 반대 대학생 단체도 댓글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극우 추적단의 전수조사 결과 신남성연대의 경우 한 계정이 최대 1840개 댓글을 단 사례가 있고요. 상위 20개 계정이 3개월간 총 8만 4천여 개의 댓글을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는 하루 댓글 수 60개로 제한이 되는데 대규모 수천 개 계정이 동시 공세를 펼치면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포털 안에 있는 댓글들을 싹 밀어 올려가지고 그쪽에 가서 개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쟤들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여기 저렇게 이렇게 매일 할 수 있는데 손가락 혁명분이라고 하면서 여기 채팅창 같은 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좌빨들 댓글 정하러 갑시다 해서 링크 들어가서 순공감 순클릭 좌파들 최상단 베스트 댓글 비추천 누르고 정상적인 댓글 좋아요 누르지. 이게 지들 정상적인가 하고 우리 정상적인가 완전 반대긴 근데 한데. 그 손가락 혁명군 손가락 저거는 옛날에 이낙연 아니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대표. 예전에 이재명 대표 깔 때부터 이낙연하고 경선할 때부터 아주 맹위를 떨쳤던 조직이거든요. 아니 그 이전에 성남지사 하실 때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손가락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이 있었어요. 손가락 혁명. 근데 이걸 똑같이 갖다가 쓰는 거야. 차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또 그 온요영원 근처에 있는 그 초롱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진법사 따까리들부터 이 댓글 부대들이 또 총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들을 실명제 같은 형태로 바꾸든가 아니면 이러한 복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필터링을 하라고 하면 이게 쉽거든요. 저쪽은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맞상대를 하려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자기 시간, 자기 노력을 들여가지고 맞상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하루에 1800개 댓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댓글 전체를 자기들 걸로만 보이게끔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 형성에 도움이 되고 20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저도 한동훈은 직접 한 게 아니니까 한동훈 관련해서 그쪽 측에서 명예훼손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3자가 제가 방송에서 김건희와 한동훈이 그렇고 그런 관계 아니겠느냐. 안 그러면 무슨 상사 부인이랑 무슨 카톡을 그렇게 하냐. 그거 까라라고 얘기를 한 거를 갖고 일종의 저기를 걸었어요. 고소고발을 해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아니 근데 한동훈의 명예를 왜 제3자가 그거를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동훈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카톡 때문에 의심하는 거면 그 카톡을 까야지 그러니까. 의심이 지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야?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고소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뭘 잘 모르는 사람인 거지. 우리는 끝까지 가잖아요. 우린 대법까지 가죠. 지금 우리는 그냥 대법까지 갑니다. 우리 담당 변호사가 그러는데 우리랑 비슷한 건이 있대요. 명예훼손으로 관련돼서 대법에 올라간 게.
대법에서만 2년 반째 지금 심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요. 그리고 반드시 이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들어갔던 변호사비 전부 다 물릴 겁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을 때리는 거는 나중에 뭐 50만 원 약식 기소 해줄 테니까 그렇지. 저기 방송 내리고 50만 원 그렇지. 벌금 맞고 퉁치자 이걸로 해가지고 송 작가를 어떻게 입막음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생각 잘못했어요. 우리 이진숙 처음에 50만 원으로 네 벌금으로 퉁치자라고 한데 저희가 무슨 소리야? 고 해. 이러고 지금 계속해서 한국시까지. 검사가 네. 50만 원 내고 끝내자고 그걸 너무 많이 보내. 문자 엄청 문자로도 보내고 종이로도 보내고 50만 원에 끝내줘야 하는데 우리는 2천만 원 들여서 끝까지 갑니다. 대법까지. 그리고 50만 원을, 결국은 이거를 진숙이 언니한테 받아낼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50만 원을 했는데 우리가 1심에서 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벌금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다시 항소를 했잖아요. 그럴 때 50만 원으로 깎아줬어요. 아니에요. 그냥 기각된 건데. 아니 그래서 50만 원씩으로 깎아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합쳐 150이에요. 판결문을 못 봤네 그러고 보니까. 발견을 뭐 쓰기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입막음 하려고 하는 고소 고발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근데 나는 다 환영해. 그리고 나중에 금융치료 해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실은 저희는 운이 그래도 좋은 편인 게 저희는 세우를 잘 만나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회사 비용으로 변호사를 사주시기 때문에 이 국장하고 저는 뭐 괜찮습니다. 예, 다만 법원에 가끔 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긴 한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 그리고 일단 딴 걸 떠나서 기분이 너무 더러워요. 법원에 맞아, 가면. 기분 와, 기분이 이상하게 되게 더러워요. 특히나 네. 그 피고석에 앉으면 더 기분이 그 더럽거든요. 진짜 여러분 되도록이면 살면서 우리가 안 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저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은데 기분이 더러워서 두 번 다시 아무튼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관할을 넘어와가지고 영등포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조사받으면서 얘기가 나겠습니다만, 잊혀질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또 상기하게끔 해주셔서 우리가 진숙이한테 3년 반을 같이 한 것처럼 이번 고소해주신 분 누군지 모르겠으나 오래 같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적금 털어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번 주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한 주를 돌아놓고 보니 딱 그거네요. 한덕수가 기고만장해갖고 헌법재판관 임명한 걸로 해갖고 판을 뒤집어 놓으려고 했고 나베는 깡통에 들어가가지고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주일 마무리 짓고 보니 한덕수 떡락했고요. 나경원 떡락했습니다. 국힘 주자들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뭔가 세상이 점점 더 정상화돼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네, 안철수는 좀 불쌍해. 안철수가 왜? 안철수 이거 보셨죠? 이거 볼까요?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네, 뭐라는 건지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안철수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게 뭔 뜻이죠, 여러분?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원래 안철수가 하려고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도구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뭐 이 정도겠죠. 근데 더 길었던 것 같아. 그래요? 말을 못해요. 이제. 아무튼 말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손가락을 잘랐는 줄 알았는데 혀를 자른 것 같은 느낌. 아니, 눈썹 문신을 잘못하면 혀가 짧아지나요? 얼굴도 네. 되게 아파 보이는데 좀 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많이 아파요, 우리 철수가. 혀가 잘리셨는지. 네.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어찌됐거나 매일 한 주 한 주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넉넉 잡고 6주만 기다리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하필 규정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는 단단하게 투표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